지금부터 이제 기초서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총론 과정인데요. 자, 총론 과정인데 여기서 뭐 우리가 기본서를 해석하기 위한 몇 가지 용어를 우리가 정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총론에서 첫 번째 용어의 정의가 나왔습니다. 항상 공법은 용어가 중요해요. 이 용어 자체가 우리 시험의 주관식이나 객관식 취재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98페이지입니다. 자, 건축 법령상 용어의 정의다. 근데 항상 여기서 이제 건축 법령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이 법령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건 법의 책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보면 건축법령이다, 주택법령이다 이렇게 문제 설명에서 나온 겁니다. 이 법령은 법의 체계가 돼요. 법의 체계는 일단 우리가 건축법이란 게 있고 그 밑에 건축법 시행령이란 게 나오고 있고 건축법 시행규칙 이걸 합쳐서 우리가 법령이라는 겁니다. 일단 이 건축법 이렇게 뒤에 법이다 또는 법률로 끝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국회에서 제정한 제정법이에요. 국회에서 제정하는 거고, 자, 이 법은 시세콜콜한 걸 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명령에다 의무를 줍니다. 이걸 의임명령이라는데, 그래서 건축법 시행령 이렇게 시행령으로 끝나는 걸 이거 대통령령이랍니다. 대통령령 이건 대통령이 만드는 거고, 건축법 시행규칙이다. 이건 각 장관명령이에요. 그럼 건축법은 국토교통부령이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자 부령이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합쳐서 우리가 건축법령이란 거야. 우리가 건축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럼 이 건축법 안에서만 된다는 얘기가 되어 있는 거고, 건축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아라. 이런 문제일 땐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묻는 문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서 앞으로 법령이라 할 때는 이렇게 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구분되어 있고, 대통령령을 시행령, 그다음에 장관 명령을 우리가 시행규칙이다. 이걸 통해서 건축법령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법의 하나의 체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제 대지란 용어 나왔어. 대지란 무엇이냐? 그냥 간단하게 이해만 하세요. 이건 뭐 우리 실무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대지란 용어를 이해하면서부터 하나는 이제 풀어가는 거니까요. 자, 법에서 이제 떠들어보니까 건축법 제2조 1호 규정입니다. 2조 1호. 대지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물론 예외도 있지만 이걸 이제 기본적으로 대지란 토지예요. 근데 토지인데 요건을 갖춰야 돼요. 요건 어떤 요건이냐? 자, 일단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따라 개별 필지로 구획된 토지, 이게 필지로 이 구획된 토지를 무엇이라 한다? 대지. 그럼 이 대지 안에 우리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지란 것은 기본적으로 건축법상 안전 조건을 만족하는 대지의 건축행위가 가능한 이 필지를 우리가 대지로 토지로서 이걸 대지라 표현하고, 이 대지 안에 우리가 건축을 건축할 수가 있다. 이걸 대지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또 이제 건축물이죠.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이것도 이해만 하세요. 뭐 이걸 가지고 시험에 뭐 출제된 건 아니기 때문에. 자,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여기서 공작물이란 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는 물건이라는 뜻이에요.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을 우리가 건축물이라는데, 이게 가장 기본적이죠. 그러면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토지의 기초를 정착하고 있어야 돼요. 그 공작물인데 무엇과 무엇이 있어야 된다?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다는 거죠.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건축물 중에 일단 지붕이 있죠. 지붕을 자 이렇게 기둥이 이게 받치고 있는 구조가 있다. 이걸 우리가 필로티 구조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이렇게 지붕하고 기둥으로 구성될 수 있는 거고, 자 지붕과 벽으로 구성됐대요. 지붕을 벽이 받치고 있는 구조, 이걸 벽식 구조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벽식 구조. 자 그다음에 이렇게 또 하나의 지붕에 기둥과 벽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우리가 건축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 기둥하고 벽은 선택상이죠. 근데 무엇은 꼭 있어야 돼? 지붕은 꼭 있어야 되고 기둥하고 벽은 선택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관리 대상물 중에서 우리는 공동주택을 관리할 겁니다. 아파트를 연상해 볼까요? 아파트에도 지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뭐 박공지붕도 있고 평지붕도 있단 말이야. 그게 다 지붕이 있어요. 자, 밑 1층에 이렇게 필로티 구조 되는 것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렇게 벽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 없어요? 대부분 아파트는 이렇게 벽식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럼 우리가 관리하는 아파트도 공동주택도 건축물이다 건축물이 아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의 일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물에 대해서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반드시 무엇은 있고 지붕은 있어야 되고 기둥과 벽으로 구성된 걸 앞으로 건축물이고, 우리 관리 대상물인 공동주택도 건축물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법규에서는 이게 시험지에 떠요. 근데 관리심은 중요한 게 아니고 아파트도 건축물이다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건축물의 용도란 게 있어요. 용도. 자,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나 또는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우리가 건축물의 용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건축법 시행령에 보니까 이 용도를 총 29가지를 분류하고 있어요. 몇 가지로?
29가지. 근데 물론 관계법규에서는 29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주택관리사보란 것은 무엇을 관리하는 사람입니까? 주택이죠. 아니 일단 주택관리사니까 공동주택까지 갈 필요 없어요. 일단 주택을 가분하는 거죠. 주택을 관리하는 사람이잖아. 그 주택의 용도는 두 가지 용도가 있어요. 단독주택의 용도가 있고 공동주택의 용도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그 안에서도 이제 용도 중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택관리사이기 때문에 꼭 공동주택만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단독주택도 관리할 수 있다 없다. 단독주택도 집단적으로 이게 구성이 되면 우리가 관리 대상물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건축 설비가 나왔어요. 건축 설비. 뭐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건축 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각종 설비를 건축 설비라는 거죠. 자, 아파트에 승강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우리 난방도 중앙 난방도 있고 개별 난방도 있죠. 가끔 설비단이다. 건축 설비에서 건축물에 부착하는 각종 설비를 건축 설비라고 그러고 건축 설비도 그러니까 법에 따라 우리가 설치가 되고 법에 따라 관리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파트에 승강기 있어요, 없어요? 승강기 이때 승강기가 중요 시설물 중 하나입니다. 하나서 나중에 여러분 관리 대상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승강기를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자체 점검하고 어떻게 검사 받을 건지 그 내용을 하나하나 이렇게 배워간다. 그래서 건축 설비는 나중에 관계법규도 중요하고 관리 실무도 중요하고 시설근에서는 우리가 자 건축 구조하고 건축 설비가 있어요. 그 건축 설비가 대략 20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전기 설비는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는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 내용을 우리가 하나하나 건축 설비에 대해서 배워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지하층이란 용어 나왔어요. 지하층. 이 지하층도 우리가 막연하게 지하에 있다고 다 지하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법에 정의가 있는 겁니다.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일단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어야 돼요. 층으로서 자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하는 데 있어. 일단 자 지하층에 대해서는 건축물 바닥이 지표면보다 아래에 있어야 돼요. 아닌데 이 평균 높이가 이 층 높이 이게 층 높이를 층구라는 거죠. 층구의 얼마 이상이 되면 2분의 1 이상이 되면 그걸 다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겠다. 지하층. 그럼 2분의 1이 안 됐습니다. 그건 지하층이다 지하층이 아니다. 그건 이제 지상주리가 분류해야 되는 거죠. 지하층. 그럼 이걸 보기 전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층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좀 기본적으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항상 몇 층짜리 건축물이라는 걸 들어보셨죠? 자, 그 건축은 몇 개 층이다 이런 용어도 들어보셨죠? 자, 층과 계층은 같은 뜻일까 다른 뜻일까?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층이란 것은요. 자, 지상층만을 따질 때 층이라는 거야. 자, 그럼 보세요. 얘는 지금 지하 1층과 지하 2층 있죠. 자, 지상에 3층 있죠. 그럼 이 건축은 몇 층짜리 건축물이에요? 3층짜리 건축물이야. 몇 층짜리다? 3층에 5층짜리 아니에요? 그렇지만 계층이라 표현할 때는 지하층까지 포함하는 층수가 계층이 되는 거야. 그럼 볼까요? 그러면은 지금 지하는 2계층이 있죠. 지하는 3계층 있잖아. 그러면은 몇 층짜리 건축물이고 3층짜리고 계층 표현할 땐 5계층인 건축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층과 계층은 다른 개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따 보면 주택의 층수를 갖고 구분할 땐 계층이라 표현해. 그럼 지하층을 포함하는 거다, 제하는 거다? 포함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야. 이따 이제 주택을 우리가 구분하러 가야 돼. 얘가 아파트냐, 연립주택이냐, 다세대 주택인데 구분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는 계층이라 표현하고 있어. 계층. 계층이라 표현하는 것은 지상층만 따지는 거다, 지하층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지하층까지 포함한 개념을 갖는 게 계층의 표현돼. 그래서 층과 계층은 엄연히 다른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몇 층짜리 건축물이지만 3층짜리지만 몇 개층짜리다. 5계층짜리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층과 계층은 엄연히 다른 해석례가 나오는 겁니다. 이건 제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법에 해석례가 있는 거예요. 이제 거실이라는 용어 나왔어요. 거실. 자,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직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거실이라는 거죠. 나중에 면적을 우리가 환산할 때요. 거실 면적 합계라는 거야. 그럼 거실 아닌 면적은 따진다 안 따진다? 아니 면적을 환산할 때 자 거실 면적만 따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승강기 설치할 때. 그때 거실이 아닌 면적은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지기 때문이지. 그래서 거실이라는 것은 거주, 직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하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만 뭘로 하겠다? 거실로 따주겠다는 거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실이라는 개념이 좀 달라요. 그래서 거실은 뭐냐? 일단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우리가 거실이라는 거고, 자 일시적 사용하거나 통과에 쓰는 공간은 거실이라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파트도 현관이 있어 없어요? 현관은 자 통과에 쓰는 공간이죠.
욕실은 상시 거주하는 공간이 아니죠. 그럼 욕실이나 현관은 거실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런 개념.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 거실은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에 사용하는 공간은 거실이 되는 거고 현관이나 복도, 다락, 창고, 화장실은 상시적으로 거주하는 게 아니죠. 그건 거실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실과 다른 개념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른 개념이다. 자 이제 주요 구조부인데 얘는 이제 종종 등장할 겁니다. 주요 구조부. 자 아까 건축물도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고 벽 있지요. 그 안에 주요 구조부가 있답니다. 주요 구조부. 아파트도 똑같이 다 있어요. 자 주요 구조부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 물론 다만하고 이 중에 기둥에서 뭐 사익 기둥은 뭐 포함이 안 되고 이런 내용인데 일단 주요 구조는 또 5개가 아니 6개로 구성돼 있죠. 자 주요 구조란 일단 바닥도 포함돼. 바닥인데 차층 바닥은 또 주요 구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바닥도 있고 기둥도 있고 보라도 이제 사이 뭐 작은 보 같은 거는 이제 포함되지 않습니다. 내력벽 그다음에 이게 주계단 지붕 틀 이 자체를 내력 구조부를 하는 거고 나중에 우리가 공동주택 관리법은 이걸 준용해서 이 내력 구조부에 하자 담보 책임이 있어요. 사업자가 10년 동안 하자가 될 때 하자 담보 책임을 부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억할 때 이제 앞자 따서 대부분 기억합니다. 지주라는 거야. 그래서 주요 구조부는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이렇게 구성된 걸 우리가 주요 구조부다 기억하셔야 되고 나중에 우리가 하자 담보체에서 이를 끄집어 낼 겁니다. 자, 이제 건축이라는 용어라서 건축.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도 건축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건축물 건축한다 이렇게 용어를 쓰잖아. 그럼 건축이라는 새로 만든 것만 의미할까요? 응? 여기는 5가지가 포함되어 있어. 몇 가지가 포함되어 있더라. 5가지가 있어요. 건축은. 자 일단 건축물이란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한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 안에는 신, 증, 개, 제2로 구성되어 있어요. 신축도 포함되고 증축도 포함되고 개축, 재축, 이전 이 5가지를 합쳐서 다 뭐라 하겠다. 건축. 그러면 이 건축물에 대해서 이 건축행위를 할 땐 반드시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이제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럼 하나는 이제 뜻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신축은 뭐냐? 신축은 말 그대로 따르면 새로이 축조한다. 새로이 축조한다해서 이게 신축의 개념이에요. 일단 본 뜻을 보겠습니다.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 현재 그 대지 안에 건축물이 있다 없다. 없다.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 축조한다. 아무것도 없는 대지 안에 새로이 건축물 축조하니까 이거 뭐라 표현하겠다? 신축.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려 보니까 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해체란 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철거했다는 얘기야. 해체하거나 또는 멸시대지를 포함한다. 멸실은 뭐냐? 자연재해에서 없어진 걸 멸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인위적으로 철거하는 것을 해체라는 거고, 자 자연재해에서 없어진 걸 멸시는 거야. 그럼 기존 건축물이 있었다 없었어? 있었는데 인위적으로 해체하거나 멸실돼서 전혀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걸 새로이 축조해도 뭐가 된다? 신축이야. 근데 새로 축인데 기존 건축물 규모보다 더 크게 축조가 되면 신축이 되는 겁니다. 이따 이제 설명해 줄 거예요. 그림을 보고. 자, 그다음에 자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자 그다음에 자 부속 건축만 있는 대지에 근데 현재 대지 안에 무슨 건축물만 있다?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 축조한 것도 신축에 포함돼요. 다만 여기 단서가 있죠.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한다. 굉장히 복잡하죠.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 줄 겁니다. 자, 신축은 이제 3가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3가지. 첫 번째 보니까 자, 이 대지 안에 건축물이 아무것도 없어. 없는 대지 안에 건축물 축조를 시켰어. 새로이. 이걸 뭘 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신축의 개념이 된 거야. 대지 안에 건축물이 있다 없다? 없는 거야. 없는데 새로이 축조를 시켰어요. 이걸 무엇이란다? 신축. 두 번째 이제 자 기존 건축물이 자 해체 이제 철거했다는 게 아니라 해체되거나 멸치돼서 다 없어졌어. 기존 건축물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는데 해체하거나 자 멸시됐어. 없어진 겁니다. 전혀 일부가 아니야. 전부가 없어져야 돼. 없어지고 기존 건축물보다 더 크게 축조가 되면 신축이 되는 거야. 만약에 기존 건축물을 해체시켰어. 근데 기존 건축물과 똑같은 규모로 축조되면 그걸 개축이랍니다. 똑같은 규모로. 자, 기존 건축물이 자연재해에서 멸시됐어. 다 멸시됐어. 기존 건축물과 똑같이 축조가 되면 그건 재축이야. 근데 더 크게 축조시킬 때 뭐가 된다? 신축이에요. 신축.
자, 얘는 전부가 없어질 때야. 세 번째, 현재 이 대지 안에 1번이란 부속 건축물이 있어요. 있는데 거기다 주된 건축물 축소시켰답니다. 뭐가 된다? 신축.